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오늘은 자금성에서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역사 이야기가 담긴 곤영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명나라 시대엔 황후의 침실이었던 곤영궁이 청나라 들어서면서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즈넉한 궁궐 건물이지만 이곳에선 상상하기 쉽지 않은 만주족 황실만의 은밀하고 독특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곤영궁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금성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요 전각들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외조를 지나면 황제의 침궁인 건청궁, 교태전, 그리고 곤영궁이 있습니다. 이들 후삼궁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궁궐이 바로 곤영궁인데요. 곤영궁은 여러 면에서 다른 황궁의 건축물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곤영궁 입구의 대문 위치가 정중앙이 아닌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창문은 상하 개폐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창살 무늬도 다른 중축선 건물에서 보이는 마름꽃 창이 아닌 격자 모양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만주족 건축 스타일입니다. 특히 곤영궁의 정면에 있는 위아래로 열리는 상하 개폐식 창문의 구조는 추운 날씨엔 추위를 막고 더운 날씨엔 통풍이 잘 되어 좀 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러한 창문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분암문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영궁의 내부 구조도 보통의 한족 건축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캉입니다. 캉은 주로 중국의 북방에서 보이는 실내 부분 난방으로 주로 방 한쪽 벽에 붙여서 벽돌이나 흙으로 높게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침대처럼 생긴 이 구조물 위에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 잠을 자고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방 전체를 데우는 전체 난방 형식인 우리의 온돌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캉은 아궁이에서 직접 불을 지펴 연기를 비교적 짧은 통로로 보낸 뒤 바로 배출하는 간소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연기가 실내로 새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온돌은 방바닥 전체에 구들장을 깔아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전면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 고래, 구들 개자리, 굴뚝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잡하고 과학적인 구조를 통해 뜨거운 열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연기는 굴뚝을 통해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되어 실내 공기는 늘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곤영궁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곤영궁의 내부 구조는 주로 동난각, 서난각, 그리고 중간의 명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곤영궁의 동쪽에 위치한 난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을 동난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청나라 때 황제와 황후의 결혼식이 치러진 후 첫날 밤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여러 황제들이 이곳에서 초야를 보냈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부의와 그의 황후 완용도 이곳에서 초야를 치렀습니다. 새로운 황제 부부가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면서 황실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곤영궁의 중앙에 위치한 공간은 명간이라고 해서 주로 만주족의 신과 황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쪽도 청나라 시대에는 만주족의 전통 신앙인 살만교의 제사를 지내는 신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와 황후가 직접 참여하고 매일 하루에 2번 낮과 밤으로 제사를 올리거나 월별, 계절별, 특별한 기원제 등 다양한 제소가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제단은 만주족 특유의 전통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황후의 침실이었고 청나라에 와서는 황제가 결혼을 마치고 초야를 보내던 공간이 만주족 황실의 샤머니즘 의식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요. 더욱 독특한 것은 제사 때 사용된 제물입니다. 제물로 사용된 것은 살아있는 돼지로 현장에서 바로 도살을 한 후 맹물에 삶아 신들에게 바치는 성대한 의식을
치룹니다. 이러한 제사를 위해 곤룡궁 내부에는 작은 부엌이 있고 돼지고기를 잡아 삶는 용도로 큰 솥과 돼지의 피를 담는 용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삶기 위해서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곤룡궁 외부 뒤쪽 담장에는 자금성에서 아주 보기 드문 굴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주족은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곤룡궁은 황제가 만주족의 수장으로서 신들과 소통하고 국가와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죠. 제단에는 신을 모시는 온갖 기물들을 놓고 그 앞에서 황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난 후의 뒤풀이,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 후 파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삶은 고기는 황제와 황후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고위 신하들까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곤룡궁에 최다되어 제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대신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이 달갑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만주족 풍습에서 신선한 제물에는 양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곤룡궁 제사에서 사용한 돼지고기는 어떠한 양념도 하지 않은 말 그대로 맹물에 삶은 순수한 돼지고기 자체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드라마를 보면 곤룡궁 제사가 끝나고 신하들이 이 밍밍한 삶은 돼지고기를 꾸역꾸역 먹고 있었는데 한 신하가 몰래 주머니에서 소금을 꺼내 찍어 먹으려다 황제에게 딱 걸려 곤경을 치렀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상상해보세요. 밍밍한 고기를 먹으려니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도 황제 앞이니 내색은 못하고 그러다 몰래 소금 한 꼬집 찍어 먹으려 했는데 그게 딱 들키고 만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코믹 장면이 아닙니다. 만주족의 종교적 신념과 엄격한 궁중 예법이 있기에 신성한 제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과 그래도 입에 맞지 않는 것은 억지로 먹지 못하겠다는 인간의 본능 사이의 갈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맛없는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까마귀인데요. 만주족에게 까마귀는 청나라 황실의 건국 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황실의 수호신이자 길조로서 깊이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곤룡궁 앞에는 작은 돌로 된 대가 있는데 이 돌 위에 긴 장대를 꽂고 장대 끄트머리에 그릇 모양의 물건을 달아 그 안에 제사 음식을 넣어 까마귀가 먹게 했다는군요. 이렇듯 곤룡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만주족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황실의 은밀한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황제의 신혼 첫날 밤이 치러지던 곳이고 황실의 가장 중요한 종교 의례가 행해지던 곳으로 겉으로는 고요하고 우아하기 그지없지만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